5살 고준희 양은 지난해 12월 29일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여전히 준희 양이 왜 어떻게 숨졌는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5살 아이가 폭행과 학대로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고준희 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준희 양의 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걷지 못하고 바닥에 기어다닐 정도로 허약했다. 자, 이런 친부, 내연녀와의 진술 모두 일치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좀 모자랑 좀 벗겨봐요. 마스크랑 좀 벗겨봐. 현장 검열이 저런 거 튀겨버려야지. 아이 학대하고 폭행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폭행한 적 없다, 학대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 현장 검증에서는 사실과 달랐다고요. 유희정 기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경찰에게 여러 가지 자신이 자신의 딸에게 했던 모습들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지난해 3월쯤에 자신의 딸이 내연녀를 힘들게 해서 발목을 세게 밟았습니다. 네. 그러자 이 발목에 문제가 생겼고 상처가 났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또 대상포진에 걸려서 굉장히 아픈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때문에 자신에게 위험이 생길까봐 자신의 딸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딸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요. 고준희 양은 그러자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 제대로 걷거나 이렇게 이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야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결국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자, 대상포진이라 그러면 어른이 걸려도 정말 숨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대상포진까지 앓고 있었다. 게다가 도대체 5살 아이의 그 여리고 약한 발목을 어른이 어떻게 세게 밟았길래 그렇게 고름이 터지고 걷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요? 자, 근데 이게 이 가족들, 친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 이 어른들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아동학대 또는 학대치상까지는 되는데 학대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화면에 지금 고준희 양 진단서가 왼쪽에 나옵니다. 네. 1월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마지막 진료가 있었고 3월에 발목 부상 등 폭행 학대가 있었다. 이거 복사뼈에 염증과 대상포진이 있었다. 저건 일단 병원 진단서로도 확인해 듣는 거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고준희 양의 친부 자체가 자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준희 양을 학대한 것까지 지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대로 인해서 고준희 양이 발목이 다쳤다라는 그 상해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학대 치상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이 고준희 양의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친부의 학대 행위로 인한 거냐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네. 고준희 양 이제 부검 결과가 다시 한번 이제 나올 건데요. 예, 지금 보시죠. 갈비뼈 3대가 골절이 됐다. 네. 그런데 정확한 사인은 판단 불가하다는 겁니다. 저거 왜 그렇겠어요? 아이가 갈비뼈가 부러졌으면 뭔가 충격이 있다는 거 충격이 아닙니까? 있다는 얘기인데 때렸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증은 가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으나 네. 이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재 부검 결과는 정확한 사인이 판단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고준희 양이 사망하고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무려 8개월을 땅속에 있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겠죠. 네. 그러니까 부검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아이가 뼈가 부러지고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았으나 이거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부검 결과가 과학적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아동 학대 행위로 인해서
고준희 양 사망했다는 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동학대 치사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학대 자체, 학대로 해서 다친 것 이것까지는 처벌할 수 있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학대 치사로는요. 알겠습니다. 모든 정황과 심증은 가지만 결정적인 입증 증거가 없어서 이 학대, 아동학대, 그래서 숨졌다는 것을 밝힐 수 없다. 글쎄요. 친부에게 위탁된 1월, 그날 이후로 고준희 양은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걷고 싶어도 고름이 나오는 발목 때문에 걸을 수 없는 상태로 학대와 방치를 당하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고준희 양의 친부는 현장 검증 자리에서 준희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 말은 단지 카메라 앞에서만 하는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왜 숨졌습니까? 준이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이에게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말을 한 것 들으셨죠? 그런데 저 말이 왜 말뿐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경찰이 밝힌 내용, 유치장에서 저 친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덕정경찰서 지금 관계자 멘트가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고준희 양 지금 친부가 방금 전에는 죽을 때까지 하여튼 미안하고 사과하면서 살겠다 얘기했지만 입감 첫날을 제외하고는 유치장에 제공하는 모든 도시락을 싹싹 비웠다고 합니다. 그건 감정 동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네. 또 TV를 보면서 웃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친부를 보면서 인면수심을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고준희 양을 유기한 이후로 SNS를 뻔뻔하게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양육수당도 계속 타갔다면서요, 소 국장님? 그렇죠. 이 친부가 이제 지난 그러니까 4월 26일 날 고준희 양이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4월 27일 날 6일을 하죠. 그랬는데 6월 13일 날 이 행정기관에 양육수당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미 고준희 양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된 지 한 2달이 지난 시점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7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을 꼬박꼬박 이제 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이 친부와 동거녀가 한 것이고, 동거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뭐 9월달, 7월달 이렇게 거치면서 네. 때로는 아이가 갖고 싶어 한다면서 반려 거북이를 좀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엄마들의 마음 카페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또 네. 때로는 장난감이라든지 의류 이런 것들을 좀 사고 싶다 이런 글을 이제 올리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혹시 문제가 돼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나는 몰랐다. 네. 그때까지 준이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아마 이런 어떤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고준희 양 친부 집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화꽃 한 송이와 과자 그리고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괴롭고 아픈 것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기도할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준희 양에게 하고 싶은 그 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전거 집값이 1억부터 인정하시나요? 어떤 의미로 인정하시나요? 집값이 아까 인정하신다고 끄덕거리셨는데 그거 계속 인정하시는 거예요? 국정원 돈 1억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결국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첫날부터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에도 봤지만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처음에 들어갈 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이재명 차장은 이거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저거는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 지금까지 굉장히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동대구에서 활복 자살하겠다. 만약 돈을 받은 게 있다면 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네. 아마도 이제 굉장히 여러 기자들이 막 한 번에 질문을 하니까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만큼 지금 여유가 없다. 네. 굉장히 조급한 어쨌든 지금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구속을 예감했거나 어쨌든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네. 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당황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나오면서는 전례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네. 자기 본인도 계속 부인하면서 당황했던 게 아마 그거 같습니다. 이번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자체가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증언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의 증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로 그렇죠. 증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까지 본인을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네. 했을까 하는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배신감도 그것도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검찰 수사 자체를 거부를 했어요. 첫날부터. 글쎄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 입장입니다. 네.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난 억울해. 난 무죄인데 아마 이걸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아니면 갑자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뭐 변호사와 조율이 안 됐다. 그것도 아닐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까지 했기 때문에 뭐 변호사와의 조율 문제는 아닐 거고 다만 이제 앞서 이제 화면 보시겠지만 나올 때는 또 고개를 이렇게 가로로 쳐젓는다고요. 네. 나올 때도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아까 네. 들어갈 때 인정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고개를 이렇게 가로 젓는다는 거죠. 그건 아마 이제 이재명 차장이 설명했듯이 들어갈 때 아마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아마 이거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판 과정 내내 아마 부인을 할 겁니다. 자백은 네. 절대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억울한데 난 받은 게 없는데 그걸 아마 그런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첫날 수사를 거부한 거고 네. 일종의 굳이 표현하자면 검찰과 약간의 기싸움이 좀 있는 거죠. 아하. 최경환 의원은요,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에서 내려온 지 딱 2년 만에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최 의원은 한때 왕장관으로 불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죠. 왕장관으로 불리던 당시 박영선 의원과 치열한 설전을 벌여서 유명한 장면을 남겼죠.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장관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는 것이고요.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답변을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매일 말 바꾸기 하시고 거짓말하시고 그걸 고발하고 무슨 거짓말 하는 무슨 이렇게 하면 지나친 말씀 아니세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제가 질문 못하면 제 시간 다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빨개지셔가지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전부 사기꾼이다 그러고 전부 거리 문제라고 통계 자료를 내라고 하면 왜 자료를 내라고 합니까? 한때 자신의 성을 딴 저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초이노믹스까지 선보였던 이 박근혜 정부 경제 수장이었죠. 그랬는데 자 결국에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때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이제 지나고 나서 바로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른바 진박 감별사로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죠. 이런 유세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른바 친박 그룹의 최고 핵심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네. 구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는데 뭐 있을 때 측근들도 그룹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도 친박 실세다 하지만 사실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수시로 전화를 하면 바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렇죠. 실세 중에 실세였다. 사실 박 전 대통령 하면 개별적인 통화를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유일하게 최경환 의원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실세 의원으로 네. 꼽혔기 때문에 네네. 오늘날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제 역사의 어떤 하나의 반면교사의 풍경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의 구속 결국엔
이 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계의 몰락을 상징한다.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각 권력마다 정권마다 실세가 다 있었죠. 네. 뭐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그 이상득 부의장이 있었고 뭐 봉화대군이라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그 노건평 씨가 있었고 했었는데 실세면서도 실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경환 장관이, 최경환 전 부총리죠. 실세기도 했지만 실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또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원내대표로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내내 늘 어떻게 보면 완장을 놓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실세이면서 실권을 갖고 있었던 정말 그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 의원의 지금 이 구속은 그야말로 친박계의 역사적 퇴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더욱이나 지금 이우현 의원도 구속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제 친박이라 이름 자체가 역사 속에 사그라드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국당 내에서도요, 최경환 의원의 구속에 어떤 입장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는 침묵으로서 그냥 구속 자체를 동의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친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친박이라고 할 때 박이라는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미 뭐 박근혜 전 자체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박계가 실질적으로 구심점이 없고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논평이 있을 만도 한데 지금 최경환 의원 자체는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뇌물수수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로서 가장 치명적인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나서서 먼저 대변해주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친박계가 지금 몇이나 있을까? 굉장히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데다가 이미 숫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라고 해도 말을 못하겠죠. 지금 말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친박계에 구심점이 없는 친박계에서 과연 누가 총대를 맬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차장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팀장이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여름 기억나시나요? 지난해 여름이 땡볕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앞 그늘막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그늘막에 이어서 온기 누리소라고 생겼습니다. 반짝반짝이는 행정 아이디어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우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자치구에도 지금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사진에 볼 수 있는 이 온기 텐트라는 건데 서울 중구에도 있고요. 광주 광산구에도 있고요. 영등포구, 양천구 여기저기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날이 추운데 정말 굉장히 요긴합니다. 저 여기 들어가서 서 있어 봤는데 정말 따뜻합니다. 바람을 막아주니까요, 일단. 네,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앞을 다퉈서 온기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의 중구에서도 하고 양천구, 영등포구, 제가 사는 성동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의 광산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광주 전역으로 퍼졌는데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한 1.3평 정도 되는데 15사람 정도 들어가지만 그 요즘에 영하까지 내려가서 한 5분, 10분 버스 안 오는데 기다리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네. 잠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이 바람만 막아줘도 얼마나 따뜻함을 느낍니까?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사람들이 온기가 같이 데펴지면서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또 밖을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가 오는지 안 보는지 이러고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로 투명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따뜻하게 바람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에서 밖에 보여야지 지금 추위 피하다가 버스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온기 충전 이제 안내소가 굉장히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길 가던 시민들이 저거 뭐지 하고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면 아까 보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지붕들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구조. 거기다가 네. 이제 투명한 비닐.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적에 적절하게 잘 네.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저 안에 근데 뭐 좀 온열기구나 뭐 이런 난방시설 하나만 딱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죠. 아직 그런 것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고요. 사실 네. 군대 텐트처럼 그냥 네. 그 안에 난방기구 없이 사람들의 온열로 이렇게 체온을 높이는 것인데 네. 보통 텐트를 하나 치게 되면 외부 온도보다 5도 이상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일단 영하가 되면 영상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영상이라도 도수가 낮으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당장 추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거 하나 만드는데 2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많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 엉뚱한 데 쓰는 돈 모아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 좋죠. 지금 어르신들도 많고 아기들도 이제 겨울에 추운데 버스 기다리려면 발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확인해 보시죠. 또 아침에 일찍 나오면 바람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데 얼굴도 그렇고 막 다 따가워요. 막 너무 막 이렇게 추우니까. 근데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게 없거든요. 텐트 있을 때와 없을 때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다른가요? 굉장히 다르죠. 밖에 있으면 차들이 다니는 일으키는 바람까지도 굉장히 추운데 요 며칠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안에 있으면은요 차들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바람, 매연 다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분 말 맞습니다. 매연도 막아줍니다. 버스 붕 출발할 때 그 매연 냄새도 나잖아요. 물론 요즘 버스들이 다 천연가스 버스로 바뀌어서 예전보다는 괜찮지만 그래도 다른 차들의 매연도 막아주는군요. 소정숙 국장님. 네. 근데 지금 지방에 가면은 저런 텐트 말고 특별한 의자가 설치된 그런 버스 정류장도 있다면서요. 근데 지방에는 보통 이제 이 정류소에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네. 기다리는 데가. 네네. 설치가 돼 있는데 겨울이니까 춥다 보니까 네. 그걸 이른바 발열 의자를 설치를 한 겁니다. 발열 의자면 의자가 뜨거워지는 겁니까? 뜨뜻해지는 거? 그렇죠. 어허. 이게 이제 전기장판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처음 시작한 건 이제 경남 김해에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것도 뭐 공주, 뭐 서산 이렇게 해서 뭐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네. 18도 정도, 그러니까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절로 뜨거워지고 네. 이 한 60도 정도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타이머 설정도 가능해서 타이머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까지만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좀 조절도 가능한 뭐 이러한 어떤 이 발열 의자라든지 아까와 같은 그런 텐트 이런 부분은 정말 네. 그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네.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이 행정자치구들이 저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진짜 시민들이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고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돈을 저런 데다 좀 많이 써서 시민들의 호응을 더욱더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겨울에 저런 아이디어, 저런 류의 아이디어 또 하나만 좀 내주시죠. 저희 뉴스탑10이 아주 크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